중국어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중포자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습관 만들기 21일 완성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2일차 방송 좋은 기운 갖고 시작합니다. 짜요! 짜요, 짜요! 第12天，惊讶与意外。第12天，惊讶与意外。 중포자가 될 순 없어 12일차 찡야 놀라움과 의외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天哪天哪天哪天哪 天哪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오마이갓 이란 뜻이고 한국어는 세상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티엔나라고 하잖아요. tien, tian 그리고 na 티엔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tien하고 a를 붙여서 티엔나. 근데 발음이 tien에서 n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도 티엔나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티엔나라고 해서 티엔나, 티엔나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tianna 둘 다 써도 되는데 tianna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아의 음변 변화 그러니까 어기조사 아를 맨 뒤에 썼는데 그 앞에 글자의 발음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진짜 좋은 내용이니까 교재에 나온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티엔나, 티엔나 그러면 왠지 꼭 절 부르는 이름 같아요. 제 이름이 중국어로 하면 옌샹티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엔나 그러면 왠지 옌샹티엔나. 티엔나.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 아의 음변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의 음변 현상 무슨 말이냐면 아라는 어기조사를 쓸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발음 기호가 뭐냐에 따라서 아가 발음이 야, 와, 나 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2주차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나옵니다. 미리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표현 들어가 볼게요. 妈呀妈呀妈呀妈呀 티엔나 이 표현이 오마이갓 세상에 맙소사 이거였다면 마야 이거는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이런 표현이에요. 마야 말 그대로 어머나 엄마야 이런 느낌이죠. 마야 이 표현은 아마 우리 중포자가 될 순 없어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짧고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마야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真的假的呀真的假的呀真的假的呀真的假的呀 真的假的야 또는 真的假的 이렇게 야를 빼고 써도 돼요. 真的假的 그러면 진짜야? 사실이야? 이런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할 때 많이 배웠어요. 真的吗? 真的吗? 真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을 좀 더 네이티브처럼 중국인 원어민들처럼 쓰고 싶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真的吗?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자리를 真的假的呀真的假的呀真的假的呀이런 식으로 바꾸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真的假的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양하게 써보자고요. 真假的真假的真假的
이 쩐더지아더는 말 그대로 진짜야, 가짜야 라는 말인데요. 중국어를 이제 우리가 오래 배웠어도 대부분 쩐더마 이것만 습관적으로 쓰니까 바꿔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여러 가지 써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 드라마에서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真的假的真的假的真的假的 그리고 무협극, 우샤쥐라든지 사극, 구庄쥐 등을 자주 보는 분들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냐? 此话当真? 此话当真?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此话, 此, 이, 화, 말, 이 말이 当真, 사실이냐? 사실이다라는 말인데 이제 뒤에 의문용으로 쓰는 거죠. 此话当真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이런 뜻으로 되거든요. 此话当真.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세 개를 알아두면 좋아요. 真的吗? 真的假的? 此话当真.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런 무협물이나 뭐 사극 뭐 이런 거에 나오는 표현들, 그러니까 주로 고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을 현대 사회에 지금도 쓰냐 또는 안 쓰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좋은 예로 오픈 채팅방에서 최병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부천의 어떤 한 버스에 붙어있는 안내 게시글, 버스 내부에 옥체 조심조심 내리시고 다음 또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체 보존하다라는 뜻의 옥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사실 이 표현을 어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개인에 따라서 옥체라는 말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인이 옥체라는 말을 쓰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쓴다, 어떤 분들은 안 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고대에 쓰던 말이건 현대에 쓰는 말이건 일단 알아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지금은 안 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지금 눈 오는 날 버스에 붙어있는 옥체 조심하시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현대인들이 안 쓰는 표현이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한국 사극에 나오는 표현을 잘 공부해서 현실에서 적재적소에 잘 섞어서 활용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한국말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표현이든 많이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好，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4번 太突然了，太突然了，太突然了，太突然了， 太突然了. 이 표현 앞에서 타이는 한번 설명했었죠. 타이는 읽을 때 좀 강하게 세게 읽어주면은 너무 어때라는 의미로 너무 갑작스럽다 이럴 때는 타이 투란라 이렇게 쓰면 재밌는 표현이 된다 그랬죠. 일단 타이 셔머셔머러는 너무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투란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투란이라는 단어와 후란 두 개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한 뜻의 이 단어 비교해 볼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품사를 살펴보면 투란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갑자기, 돌연히, 느닷없이라는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투란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와 부사용법이 다 있다. 형용사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수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로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무엇이 타이 투란러, 너무 갑작스럽다. 너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럽다.
그의 이런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다라는 수로로 쓸 수 있다. 이게 형용사로서 쓰인다. 이 말이고요. 후란이라는 단어는 부사로만 쓰인다. 부사로만 쓰인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 부사의 뒤쪽에 후란의 뒤쪽에 수로가 필요하다.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 후란 간주에 떠.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다? 후란 팅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란에 비해서 후란은 좀 더 글로 쓰는 서면어적인 느낌도 있고요. 약간 추상적인 기운이라든지 분위기,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표현할 때 후란을 더 잘 쓴다. 투란, 후란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같이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투라는 그 자체가 단독으로 수로로 쓰일 발음이 왜 이래? 쓰일 수가 있다. 수일이 아니라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 타이 투란러 이게 가능하다. 근데 후라는 타이 후란러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번 真没想到，真没想到，真没想到，真没想到，真没想到真진짜 没想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다. 정말 예상 밖이다 이런 말이죠. 일단 여기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想到라는 말은 想 생각하다, 到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想到라고 하면 생각했다, 생각해냈다, 즉 예상했다 이런 말이고요. 이 말의 부정형은 결과보호의 부정이라고 해서 그 앞에 부정부사 메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메이샹떠라고 하면 생각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메이샹떠 그럼 이 자체를 또 부사로도 써요. 메이샹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할지를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메이샹떠 비슷한 표현으로 가능보호의 부정형이 있는데요. 그건 샹떠에서 샹이라는 동사와 떠라는 결과보 사이에 부정부사 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샹부떠라고 하면 이거는 가능성의 부정이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없다, 예상조차 할 수 없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샹부떠 그러니까 메이샹떠 이쪽 계열 애들은 했다 못했다 이런 느낌이고 샹부떠 이쪽 애들은 할 수 있다 없다의 표현이다.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죠. 다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았다 라는 말은 칸 떠올러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봤다. 이 표현은 메이 칸떠 못 봤다. 볼 수 있다는 칸더떠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볼 수 없다니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시력이 안 좋거나 시각을 잃었거나 이럴 때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칸부따오. 메이칸따오는 뭐라고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너 봤어 못 봤어 그러면 못 봤어요. 메이칸따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듣다로 한번 해볼게요. 들었다 팅따올러 못 들었다 메이 팅따오 못 들었다 메이 팅따오. 들을 수 있다 팅더따오 들을 수 없다 안 들려요. 귀가 청각이 손상이 갔어 안 들려요. 잡음이 너무 심해요 안 들려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안 들려요. 이럴 때 쓰는 말은 팅부따오. 못 들었어요는 뭐라고요? 메이 팅다오. 안 들려요 팅부따오. 하나 더 해보라고요? 좋아요. 듣고 이해했습니다. 팅똥러.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팅똥러.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메이 팅똥.
메이팅똥 뭐라고요?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메이팅똥, 메이팅똥, 请再说一遍.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메이팅똥. 听得懂? 나 알아들을 수 있어. 네가 하는 말 알아들어. 그 언어 알아들어. 그 설명 알아들어요. 听不懂?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 听不懂. 그래서 听不懂你说话 그러면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뭔 소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听不懂. 听不懂은 중국어, 예를 들면 중국어로 치면 听不懂 그러면은 나는 중국말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听不懂. 그런데 没听懂 이 말은 방금 한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오케이. 요거 이게 이제 결과보호와 가능보호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요것도 기초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미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 유튜브에는 이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희주쌤께서 또 멋지게 녹음도 해주셨거든요. 한번 보고 공부해 보세요. 好了，我知道了，你放心吧。 6번 吓死我了，吓死我了，吓死我了，吓死我了，吓死我了. 이 표현 있잖아요. 참 좋아요. 吓死我了. 이건요. 누가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지나가는데 뭐 밤길을 가는데 뭐 이럴 때 누가 옆에서 갑자기 확 놀래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틱톡 같은 거 가끔 보면 쇼츠 이런 거 보면은 화면에 집중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점점 이렇게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귀신 얼굴 같은 게 이렇게 훅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게 놀라는 거 있죠. 어떤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 말고 갑자기 화들짝 놀랬을 때, 이렇게 놀랬을 때 자주 쓸 수 있는 게 吓死我了 이런 걸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는 거 이런 데도 쓸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이 알고 보니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 이럴 때 이제 보통 吓死我了 난 또 이렇게 큰일 난 줄 알았지 이럴 때 진짜 놀랬을 때 吓死我了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는 오늘 보호가 많이 나오는데 정도 보호라는 게 나와요. 수어의 뒤쪽에 死我了 요걸 쓰면 보통 월을 빼고 死了 이거 아시죠? 그러면은 죽을 만큼 못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热死了 더워 죽겠다. 뭐 忙死了 바빠 죽겠다. 累死了 피곤해 죽겠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 我라는 단어를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는 뜻으로 쓸 때 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累死我了 요런 거. 累死我了 나 더워 죽겠어. 热死我了 나 추워 죽겠어. 冻死我了 冻. 나 추워 죽겠어 그러면 얼어 죽겠다는 뜻으로 똥이란 단어를 잘 써요. 그래서 冻死我了 이런 것도 있고요. 아파 죽겠어. 疼死我了疼死我了 또 뜨거워 죽겠어. 烫死我了烫死我了 이런 식으로 뭐뭐해 죽겠어라고 할 때 死我了 이런 보호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보신 재밌는 보호 표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7번 太不可思议了，太不可思议了，太不可思议了，太不可思议了。 이 표현은 不可思议 이 단어는 HSK 시험의 필수 단어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요 드라마에서도 아주 잘 나오죠. 영화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 수업할 때 HSK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 이太不可思议了만 나오면 장난치려고 불가사의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종종 불가사리하다 이렇게 칠판에 쓰곤 했었는데 진짜로 그대로 받아 쓰는 분들이 있어서 좀 난감한 적이 있었죠.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는 바다의 별이라고 해서 하이시영 이라고 합니다. 불가사리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가면은 불가사리도 먹어요. 칭다오 갔을 때 불가사리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는데 칭다오 가고 싶다. 칭다오 가면 해산물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꼭 같이 가요. 说好啦，一言为定。 一言为定。 아무튼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하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 太不可思议了。太不可思议了。 8번 我目瞪口呆。我目瞪口呆。我目瞪口呆。我目瞪口呆。 얼마 전에 제가 더촌진치라는 표현 알려드렸죠. 더촌진치, 더촌진치. 보자 하니까 끝이 없네. 욕심에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얻다. 촌이란 단어는 1촌 할 때 촌이잖아요. 3cm, 대략 3cm. 찐, 들어가다. 척은 대략 30cm. 그래서 촌 정도를 얻고 나니까 척을 달라고 한다 라고 해서 보자 하니까 끝이 없구나 이럴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심 그만 부려라 라는 표현으로 비에 더촌진치러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나오는 촌이란 단어를 자꾸 일성으로 잘못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촌이란 단어는 사성이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단어처럼 제가 자주 틀렸던 게 바로 무덩커다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무덩커다이에서 덩이란 단어가 사성인데 자꾸 일성으로 틀려서 무덩커다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삐 틀린 거고요. 무덩 사성으로 무덩커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덩커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나 하는데 칠판에다 너무 당당하게 무덩 일성으로 성조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피했었습니다. 근데 덩 사성이에요. 무덩 커다이 무 눈이 덩 휘둥그레진 거예요. 휘덩그레진 거예요. 무덩 커 입은 따이 턱이 밑으로 딱 내려가서 멍하니 있는 거. 그러니까 눈은 휘둥그레 입은 쩍 벌어졌다라고 해서 아연 실색하다라는 말입니다. 무덩커다이 그리고 무덩커다이 뜻밖의 일로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래다. 아연 실색하다. 너무 놀래서 말문이 먹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표현은 我目瞪口呆了. 꼭 기억해 두세요. 9번 真让我大吃一惊。真让我大吃一惊。真让我大吃一惊。真让我大吃一惊。真让我大吃一惊了 또는 真让我大吃一惊 러를 성우 선생님들은 빼고 읽었는데요. 러가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 먼저 大吃一惊이란 말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大吃一惊 吃惊이라는 게 깜짝 놀래다라는 표현인데 크게 충격을 먹은 거니까 大吃一惊 앞에서 나왔던 吓死我了 이거는요. 갑자기 확 놀래켰거나 갑자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럴 때 吓死我了 아우 깜짝 놀랬잖아. 난 또 이런 줄 알았지. 이런 느낌이라면 大吃一惊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놀랬다라고 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真让我라고 하면 진짜 나로 하여금 진짜 내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어 라는 식의 사역문이 되거든요. 사역문, 사역동사. 그러니까 let me 같은 느낌.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다. 이런 식의 표현 잘 써주면 좀 중국어가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패턴처럼 앞에 무엇 하나만 써주고 뒤에는 통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 책에는 제가 명사형으로 써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법에 안 틀리게 하려면은 명사형만 써주는 게 좋은데 보통 회화를 하다 보면
앞에 어떤 상황 같은 걸 써도 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한 그 무엇을 앞에 쓴 다음에 뒤에는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구조 이해되시죠? 무엇이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런 식으로. 이 신문 기사가 真让我大吃一惊了 그의 발언이 真让我大吃一惊了 이 소식이 真让我大吃一惊了 이 결과가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런 식으로 무엇이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무엇, 여러분을 놀라게 한, 여러분들을 아주 큰 빅 충격을 먹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만 앞에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뒤에는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에 보면은 这件事儿这个消息他说的话 다 써놨잖아요. 그 밑에 두 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뒤에는 真让我大吃一惊了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표현 저도 진짜 자주 씁니다. 마지막 10번 完全出乎我的意料，完全出乎我的意料，完全出乎我的意料。完全出乎我的意料。 이 표현이 나오면 제가 항상 그 세트로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늘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세 가지 오늘 확실하게 외워보자고요. 먼저 우리 성우 선생님들은 完全出乎我的意料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之外了까지 통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完全 완전히 出乎라는 말은 出乎什么什么什么什么에서 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出乎라는 말이 어디에서 벗어나다, 어디에서 나갔다. 我的 나의 意料 예상. 그 다음에 之外 내 예상의 밖을, 예상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完全出乎我的意料之外了. 그러면 와우 완전 예상을 크게 빗나갔어. 완전 예상 밖이야 라고 할 때 完全出乎我的意料之外 또는 完全出乎我的意料 또는 完全出乎我的意料之外了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완전 내 예상 적중이야.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구만. 结果不出我所料，结果不出我所料，结果不出我所料。结果不出我所料。 완전히 예상대로야 라고 할 때는 结果不出我所料 라고 쓰면 좋아요. 结果不出我所料 结果 결과가 不出 안 벗어났지요. 我 내가 所 뭐뭐한 바 料 앞에 나왔었죠. 意料 예상한 바. 그래서 结果不出我所料 이거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HSK 시험 보시면 쓰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나 쫙 써주시면 점수도 잘 올라가고요. 폼나고요. 좋아요. 挺好的。 그리고 지혜라는 글자를 빼도 돼요. 그래서 果不出我所料 이렇게 6글자로도 잘 써요. 果不出我所料果不出我所料 그 다음은 제가 이 두 가지 표현을 설명하면서 항상 같이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百思不得其解，百思不得其解，百思不得其解。百思不得其解。百思不得其解 라고 합니다. 百思 100번을 쓰 생각해도 100번 생각에 쓰百思 100번 생각에 쓰百思不得 얻지 못해요. 치, 이 치라는 단어는 대명사로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그 다음에 지 해답, 解释 해명, 해설, 그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즉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할 때
바이스 뿌더 치지에 라고 쓰고요. HSK 6급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네 글자로 줄이면 바이스 뿌지에 라고도 잘 써요. 바이스 뿌지에 100번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것보다 회화에서 더 잘 쓰는 게 바로 뿌더 치지에 요거 뿌더 치지에 뿌더 치지에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뜻.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식당에 갔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영어로 써 있거나 중국어로 써 있는데 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좀 이게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저거 뿌더 치지에 이렇게만 하셔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뿌더 치지에 이게 뭐래요? 이게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콤보 표현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12일차 공부 잘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내일 13일차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조띠꾸알 아시죠? 좋아요, 点赞, 댓글, 留言, 구독, 订阅, 알림 설정, 打开旁边的小铃铛, 谢谢. 네, 감사합니다. 아, 조띠꾸알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조띠꾸알 또는 조띠꾸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明天见. 바이바이.